안녕하십니까. 지금 카이스트 지원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올해 카이스트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처음 바뀐 시스템에서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서 지원 방법에 대해서 프로세스 자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어머님들께서 잘 따라오시면 카이스트 지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카이스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작성했던 부분이라서 지금도 들어가시면 여기 카이스트 수시 외국어 전형 입시 접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수시 외국어 원서 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서 작성 및 접수 내용 확인 바로 가기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누르시면 첫 화면에 이제 이런 게 뜰 거예요. 이런 게 뜨는데 이제 외국어 전형, 우리는 외국어 전형이니까 이거 하나만 나옵니다. 이거 하나만 나오니까 여기 클릭하시고 그리고 지원서 작성을 이제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에 보면 지원서 작성과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 제출 서류 관리 이렇게 쭉 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 우선 지원서 작성부터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상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원서 작성을 누르시면 이게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수험번호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2022년도는 정해져 있고요. 외국어 전형이라는 거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제 들어가시면 여기 이용 안내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칸인데 제가 지금 줄였어요. 보시면 전체 동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전체 동의하시고 그리고 여기 지원서 작성 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꼼꼼히 읽어봐야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잘 안 읽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들어오면 이제 맨 처음에 지원 정보, 지원자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진을 업로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명, 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여기 빨간색 마크가 칠해져 있죠. 이 빨간색 마크가 칠해져 있는 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칸입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인데 이 비밀번호는 카이스트 지원에 관련되어서만 사용하는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새로 비밀번호를 하나 이렇게 만드셔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숫자, 문자, 특수조합해서 8자에서 20글자 이내로 입력해야 되고요. 이런 특수 문자들을 사용해서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비밀번호가 원서 작성할 때 들어갔던 수험번호 옆에 들어가는 비밀번호랑 거의 비슷하게 또는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면 네 이렇게 국내 주소, 그다음 이메일, 휴대전화, 자택전화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 전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라던가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뭐가 없는데 주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여기는 할머니 집이나 또는 다른 외가, 친가 또는 이모, 고모 다 괜찮습니다. 학생과 관련 있는 사람이 주소면 다 괜찮고요. 자택 전화도 이제 최근에는 자택 전화가 이제 거의 없긴 하지만 그래도 관련된 번호 하나 정도는 적어 두시면 되고요. 여기 휴대전화는 가능하면 카이스트에서 하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면 좋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좀 기입하시면 좋겠는데 최근에는 이제 요 전화가 잘 안 되고 연락이 잘 안 되면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해외에 있는 전화를 바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전화번호가 좀 연락하기 힘든 번호일 수도 있다면 해외에 있는 전화번호를 직접 기입하셔서 전화, 휴대전화 이게 둘 다 아빠 휴대전화, 엄마 휴대전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둘 다 해서 이메일은 학생이 보는 이메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이메일로 선택해서 요 칸을 꼭 채우셔야 돼요. 요 칸 채우셔야 되는데 특히 이메일과 전화는 꼭 채우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이메일하고 여기 있는 이메일하고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희망 전공이 이렇게 쭉 있죠. 쭉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되고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아마 준비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주소 검색 이렇게 누르면 이런 칸이 ตึ입니다. 주소 검색 아까 보셨죠? 주소 검색을 이렇게 누르면 이런 칸이 뜨거든요. 이 칸이 뜨면 여기에 있는 요 얘에다 되어 있는 여기다가 주소를 클릭하셔야 돼요. 클릭하시면 이제 어떤 주소가 뜨거든요. 그러면 그걸 클릭해야지 여기 입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는 우리 학생이 그냥 손으로 기입하려고 하면 입력이 안 됩니다. 입력이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이 주소 검색하는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여기 파란색으로 주소 검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뒤로 넘어가면 곳곳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칸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반드시 이 칸을 클릭해서 다음 순서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신 학교 정보입니다. 출신 학교 정보는 3년 졸업 예정 또는 뭐 조기 졸업 예정, 기졸업 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졸업 예정이거나 또는 3년을 졸업한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아마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고교 검색이 있는데 이 고교 검색은 클릭하시면 기존에 지금까지 카이스트를 지원했던 학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를 입력하시면 돼요. 당연히 뭐 소재는 해외에 있는 학교 소재죠. 해외에 있는 학교 소재고 고교 주소는 이제 학교의 스쿨 프로파일이라든지 학교 트랜스크립트에 있는 그 주소를 적어 주셔야 돼요. 영문으로 적으셔야 되고요. 중국 학교라고 할 경우에도 핑잉으로 그리고 현지 로컬 학교들도 현지어보다는 영어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소재 도시, 소재 국가 이거 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홈페이지는 이거 꼭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빨간 마크가 있잖아요. 빨간 마크가 있어서 작성해야 되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로컬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카이스트에다 연락 취하셔서 방법을 좀 알아보시면 좋겠는데 이 경우에는 뭐 임의로라도 어떤 거라도 이렇게 작성해서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적인 면에서 학교가 좀 뒤처져 있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화번호 들어가고요. 졸업시기 이런 거 다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 중에 추천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카이스트의 경우에는 이 추천서를 우리가 업로드한다든지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아니고요. 여기다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면 여기 있죠. 선생님 추천자의 이메일을 여기다 써놓고 나면 카이스트에서 이 이메일로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이메일 주소가 틀린다든지 그러면 추천서를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머님들 또 우리 학생들 절대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메일로 이렇게 써놨는데 카이스트에서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게 스팸 메일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팸 메일에 들어가 버리면 선생님은 연락이 안 왔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고 학생들을 기다리고 근데 메일은 스팸하면서 그냥 잠자고 있고 그러다 날짜 지나가 버리면 1월 14일이죠. 날짜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여기 이메일 주소 정확한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1월 달 정도에 내년 1월 정도에는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추천서를 입력하셨는지 이런 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준되어 있죠. 작성자가 전형료 결제 이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선생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다 입력했어요. 근데 전형료 결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학생의 마음이 바뀌었던지 선생님 마음이 바뀌었던지 그래가지고 우리 추천서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이 써야 되겠다. 안 된다는 거죠. 전형료가 결제된 다음에는 추천서를 쓰시는 선생님이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명심해야 되겠고요. 여기에 고교 검색 관련된 부분 제가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교 검색에 클릭하면 대륙, 그다음 국가가 나와요. 국가 뭐 중국이나 홍콩이나 인도네시아나 인도 이런 쭉 전체 국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클릭하면서 한 다음에 국가 클릭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명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입력하면 되는데 만약에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에 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카이스트 처음 지원하는 거다라든가 또는 등록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때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입력하고 누르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추천서까지 다 작성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저장 이렇게 누르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이 1과 2가 있어요. 1과 2가 있는데 자기소개서 1번은 자기소개서라기보다는 이렇게 학력이나 또는 성적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학력은 여기 보시면 입학연월, 졸업연월, 국내 초, 중, 고 이걸 다 쓰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제출하는 서류는 고등학교 서류만 제출하지만 기입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기입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래서 여기 누르면 초, 중, 고 이렇게 나와요. 학교 이름도 나오고 국가, 도시, 그 다음에 언제, 몇 년, 몇 월. 예, 뭐 6개월 또는 뭐 1년 6개월, 뭐 2년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 다 재학 기간을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고 만약에 이 칸이 모자라다라고 하면 여기 늘릴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 조기 졸업이나 월반 이런 것들 해서 특이한 상황이 있다면 요 밑에 있는데요. 요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요. 적으신 다음에 그다음 여기 보시죠.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여기 제출 서류 관리 팁에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제출 관리 서류 탭은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다음이 이제 공인어학 시험, 공인 시험 성적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SAT, AP, ACT, 그리고 IB 이렇게 써 있습니다. SAT 서브젝트 시험은 없어졌거든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 온라인 리포팅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전부 온라인 리포팅으로만 제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아직 안 하셨다면 러시로 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AP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ACT 성적이 있는 친구들은 또 ACT 제출하고요. 그다음 IB 성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온라인 리포팅이나 교사가 직접 제출 요 칸을 누르면 여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쓰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파일 업로드, 프레디키트 성적을 제출한다. 파일을 업로드한다. 그러면 여기 파일을 첨부하면 되고요. 과목을 이렇게 제가 이건 좀 임의적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과목 쓰고 점수 프레디키트 성적입니다. 프레디키트 성적을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칸이 모자라서 4칸만 되어 있는데 6칸을 다 입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성적을 공식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죠.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토플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GC A레벨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레벨도 따로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파일을 업로드할 거, 이것도 프레딕티드 성적을 업로드할 경우에 똑같이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 이제 A레벨 같은 경우에는 과목 수가 많지 않아서 이 칸을 다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고등학교 졸업시험이나 대학시험 이런 건데 여기에 뭐 HSK 같은 이런 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력이 하셔도 평가도 안 되고요. 네. 카카오 같은 거를 쓸 수는 있긴 하지만 우리 외국인들은 시험을 볼 수 없으니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해서 만약에 시험 응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IB 파이널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못 봤다 이런 경우 이런 지역들 그런 것들에 대한 사유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는데 올해 지금 고3인 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은 아마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하죠.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이제 뭐 질문들이 쭉 있죠. 그죠? 이미 보셔서 아시고 다 작성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한글로 준비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전부 바이트로 해야 돼요. 계산을 전부 바이트로 계산하기 때문에 바이트로 계산하면 한글로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글자 수가 많습니다. 글자 수가 조금 더 많아서
아마 뭐 300자 같으면 뭐 150, 300바이트 같으면 150자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고요. 여기 1600바이트 같은 경우도 한 800자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글로, 그러니까 글자 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바이트로 계산하면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번 이렇게 들어오는데 각 문항, 1번 끄트머리는 제가 못 보여드렸는데 각 문항의 끝에 보면 자기소개서, 증빙서류, 파일 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PDF 파일만 돼 있다고 돼 있죠. PDF 파일만 돼 있는데 요게 1, 2, 3, 4번 네 문항에 각각 요게 하나씩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있는데 그러면 4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이냐? 아니에요. 반드시 3개만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2번에서 파일을 2개 올렸다. 그러면 3번이나 4번에서는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또는 3번에서 뭐 3개를 다 올렸다. 파일 3개를 올렸다. 그러면 나머지에서는 파일이 입력되지가 않습니다. 업로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업로드되는 종류가 3종류라는 뜻이고, 그래서 혹시 이제 편법으로 어머님들이 리스트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있죠. 리스트. 여러 개가 쭉 항목으로 나와 있는 리스트를 제출하면 그건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항목으로 되어 있는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뭐 상장 하나라든지 또는 활동 하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되어 있는 것만 제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올해 처음 생긴 건데요. 올해 처음 생긴 건데 지원자가 지금까지 읽었던 책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거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책을 5권 이내를 적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슨 내용을 적는 칸은 없어요. 도서명, 저자, 출판사 요 3개밖에 없습니다. 책 이름 적고 누가 썼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출판했는지 요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5권을 쓰는 건데 이 5권은 학생들이 제일 자신 있는 걸로 이렇게 5권 하면 되고 이거를 언제 확인하느냐 아마 면접 때 이거를 확인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준비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걸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본인 이름 쓰고 그리고 저장하면 되는 거죠. 네, 저장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빨간 게 이게 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장을 눌러도 27일까지는 이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27일까지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동으로 최종 처리된다. 이게 맨 마지막에 써 있는 그게 이제 자기소개서 마지막이 입력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띄어쓰기, 문장 부호 다 포함된다는 거. 띄어쓰기 포함. 그러니까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카이스트를 원서스 지원하는 방법은 이제 여기까지인데 아마 하시다가 조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시다거나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블루웨드 쪽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머님들 다 아실 거고요.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다거나 뭐 못할 부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지원하는 학생들이 다 좋은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